나 죽은 줄 알고 좋아했지. 민경채. 이제 내 차례야. 민세리가 잠든 병실 밖 복도 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문태경은 머릿속에서 자꾸만 이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의 숨겨진 결심,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몰락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강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루시아, 본명 백설이었습니다. 머리 뒤쪽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그래도 세리는 못 뺏겨. 우리 세리 내 거야.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고 이성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둘은 누가 진짜 엄마냐를 두고 으르렁거렸는데요. 백설이가 말했었습니다. 세리는 나랑 미소까지 다 껴안은 내 딸이야. 민경채 당신 혼자만의 딸 아니야. 그 말에 민경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난 걔 엄마 아니라고. 미소. 걔도 너 딸이지. 나는 아무도 아니고. 그럼 난 뭐야? 20년 동안 뭔 짓을 한 거냐고. 악에 바친 손이 루시아의 손목을 뿌리치는 순간 루시아가 뒤로 밀리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대로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던 겁니다.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울리고 강가엔 물소리와 민경채의 거친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거야? 진짜? 설마. 민경채는 떨리는 손으로 백설이의 코와 입 주위를 더듬었습니다. 숨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손끝에 피만 묻어나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루시아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태경이었습니다. 놀란 민경채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태경이 다급히 뛰어오는 걸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핸드백을 들고 도망치듯 강가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백설애 씨. 문태경은 숨이 넘어가도록 뛰어와서 피투성이가 된 백설이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그는 자신의 상의로 머리 주변 피를 막으며 외쳤습니다. 설애 씨 들려요? 나예요. 문태경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그의 눈에 비친 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숨결이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이날 밤 강가에서는 누군가의 살인미수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지막 기회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백설이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실 밖에서 문태경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간신히 고비는 넘겼는데요.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설령 살아도 기존 기억은 거의 다 잃을 수 있습니다. 태경은 벽에 머리를 박듯이 기대었습니다. 그래도 살린다는 거죠? 그 말은 해주세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면 가족 동의만 있으면 사망으로 오해될 정도의 기록을 남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은 보호자분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문태경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가족 지금 이 사람한테 가족이라고 불러줄 사람 없습니다. 저라도 대신해도 됩니까? 의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태경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죽었다고 믿어야만 이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망으로 오해해도 좋을 정도의 공식만 필요합니다. 그 밤 병원 기록에는 애매한 표현들이 남았습니다. 심정지에 준하는 상태, 생명 유지 곤란 같은 문구들이 의무 기록에 찍혔고 외부로는 사망했다는 소식만 슬그머니 흘러나갔습니다. 민경채는 그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어.
루시아, 아니 백설에, 이제 없어. 미소 얘기도, 출생 얘기도 다 묻히겠지. 그녀는 곧바로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회사 쪽에는 내가 실수로 밀쳤다고 해. 책임은 전부 내가 뒤집어 쓰고 대신 기사에는 실수만 강조해. 감성적으로. 알겠어. 그리고 장례식장에 서게 된 날, 민경채는 검은 옷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강유통의 대표로서 그리고 오래 함께한 동료로서 제 부주의로 루시아 씨가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입으로는 죄책감을 말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식장 한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혈색 없는 얼굴에 깊이 눌러쓴 검은 베일, 그리고 꽉 쥔 주먹. 그 사람은 병원 뒤편 비밀병동에서 옮겨져 온 백설이었습니다. 문태경이 의사를 설득해 죽은 걸로 처리된 환자를 빼내어 가짜 신분으로 숨겨두었다가 장례식장에 데려온 겁니다. 민경채, 나 정말 죽은 줄 알았지? 근데 나 이렇게 서 있네. 백설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영정사진 앞에서 울먹이는 민경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 진짜일까? 아니면 나 죽은 줄 알고 안도하는 눈물일까? 백설이의 가슴 속에는 미소에 대한 죄책감, 세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민경채에 대한 분노가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이미 격한 감정으로 집을 뛰쳐나온 상태였습니다. 오자경이 던진 한마디, 큰아가씨가 친엄마다. 몰래 낳고 회장님 호적에 올려서 자매인 척 한 거다. 이 폭탄 선언이 세리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세리는 백설이를 찾아가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루시아 언니가, 아니 큰언니가 제 엄마래요. 그동안 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 사실 제 친엄마래요.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백설이는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네. 더는 그 집에 숨 쉬고 싶지도 않았어요. 백설이는 세리를 스텔라 장이 머무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스텔라 장은 세리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세리야. 그런데 말해줄 타이밍을 놓쳤다. 미안해. 세리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전 항상 마지막이에요? 왜 저한테만 숨겨요? 저 인형 아니에요. 이날 밤, 세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누가 엄마라고 주장하든 내가 직접 고를 거예요. 누굴 엄마로 부를지. 이 말이 훗날 민경채에게 가장 큰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민경채는 혼자 비밀 창고를 찾았습니다. 쇠락한 창고 안,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를 꺼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는데요. 입양 기록, 출생신고 변경서, DNA 검사 결과, 산부인과 영상 캡처까지.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20년을 키웠는데 그게 엄마지. 근데 왜 미소 얼굴이 자꾸 떠올라? 왜 그 아이 눈이 나랑 닮았지? 민경채는 끝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민세리 유전자 검사 결과 루시아 백설의 김선재와 99.9% 일치. 그 옆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백미소 유전자 검사 결과 민경채와 99.9% 일치.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럴 리 없어. 세리가 내 딸 아니고 미소가 내 딸이라고. 그럼 난 내 딸을 죽였다는 거야? 민경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언니, 거기 있어요? 셀이었습니다. 민경채는 허둥지둥 종이를 찢어버리고 조각들을 바닥에 흩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셀이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금 찢은 거 뭐예요? 셀이는 바닥에 흩어진 쪽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들, 서리, 유전자, 99.9%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언니? 네 거 아니다. 너랑 상관없는 서류야. 됐지? 그냥 버리려던 거야. 세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 언니 딸 아닌 거네.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 보면. 민경채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넌 내 딸이야. 호적에 올라간 이름이 뭔데? 누가 널 키웠는데? 그럼 미소는요? 세리는 눈을 치켜 세우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떨어진 그 아이. 그 아이는 누구 딸이에요? 왜 언니만 보면 그 아이 눈이 자꾸 겹쳐 보여요? 민경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애는 루시아 딸이야. 난 아니야. 난 아무 상관없어. 세리는 마지막 종이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다 진짜 다 잃어요. 저도, 엄마 자리도, 회사도. 언니가 붙들고 있는 건 이미 오래전에 깨진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는 이미 무너져가던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난 이미 끝났어, 루시아. 미소다 내 인생 망치러 온 귀신들이야. 그녀의 눈빛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밀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백설이는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손을 꼭 잡고 매일같이 말을 걸어주고 있었는데요. 설희씨, 이제 눈 좀 떠봐요. 당신 없는 민강은 의미도 없고 세리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당신이 정리해줘야 돼요. 어느 날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리더니 백설이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이 천장을 헤매다가 결국 태경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살았어요. 당신 살아있어요. 루시아, 아니 백설애 씨. 백설이는 한동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곧 또렷하게 한 문장을 건넸습니다. 나 죽은 줄 알고 좋아한 사람 누구지? 문태경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민경채입니다. 당신을 실수로 밀쳤다고 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장으로서 책임진다고 쇼하고 있어요. 백설이의 눈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나 죽은 사람으로 지내야겠네. 그 여자 앞에 다시 살아서 서는 날까지. 며칠 뒤 백설이는 휠체어에 앉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상처 흔적은 남았지만 정신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문태경은 새로운 주민등록, 새로운 명의로 모든 걸 준비해 두었고 세상에는 루시아는 죽었다는 기사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쓸 거야. 백설이. 죽은 사람의 이름은 루시아로 두고 진짜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백설이는 그렇게 또 한 번 다른 이름과 얼굴로 세상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돼 공 실장은 점점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민경채의 친모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바꿔치기 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번 40년 전 자신의 딸을 민두식의 딸로 둔갑시켰던 사람. 그 모든 비밀은 이제 그녀의 머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공 실장은 결국 무너져 울부짖었습니다. 사실 민경채는 회장님 친딸이 아닙니다. 그 애도 바꿔치기 된 애예요. 제 딸이에요.
제가 회장님 딸로 올렸어요. 미쳤었죠. 내 딸이 재벌집에서 살 수 있다는 욕심에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진술은 곧 서류와 함께 영상으로 남았고 수사팀은 산부인과 원장의 오래된 양심 고백 영상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40년 전 기록인데 진짜군요. 공 실장이 민 회장 친딸을 다른 집으로 보내고 자기 딸을 대신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이 민경채 귀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웃다가 울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난 누구 딸이야? 애초에 민씨 집안도 아니고 그냥 공 실장 딸. 그럼 내가 지키려던 민씨 핏줄은 뭐야? 세리는 뭐고 미소는 뭐야? 완전히 붕괴된 건 오히려 공 실장이었습니다. 민경채를 위해 루시아 제거까지 도왔던 자신이 결국 딸을 이런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공 실장은 병원 옥상을 혼자 걸어다니다가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채야, 엄마가 너를 망가뜨렸구나. 널 위해서라고 했던 일들이 다 너를 지옥으로 보낸 짓이었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응급실에는 추락사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그렇게 아무도 붙잡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고 이 죽음은 세 사람에게 다른 감정을 남겼습니다. 민경채에겐 마지막 방패마저 사라졌다는 공포. 세리에겐 내 인생을 훔쳐간 사람의 허망한 최후라는 씁쓸함. 그리고 백설이에겐 더 이상 숨길 사람도 막아줄 사람도 없다는 싸늘한 확신이었습니다. 공 실장의 죽음 이후 검찰은 민강 유통과 루시아 사건, 그리고 과거 백미소 사건까지 한꺼번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세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 딸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날 다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회장 딸, 재단 상속자, 유학 보내줄게 다들 자기 필요에 맞게 부르잖아요. 어느 날 루시아는 결심을 하고 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야, 이제는 내가 직접 말해야 될 것 같아. 너를 잃게 된 이유, 그리고 미소 얘기까지 다. 백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0년 전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장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던 민경채와 사고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자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기 둘을 바꿔치기한 공 실장의 이야기. 너는 원래 내 딸이었어. 내가 내 품에 있었어야 했던 애였고 그 자리를 대신 채웠던 애가 미소야. 미소는 민경채가 낳은 딸이었고 세리는 머리를 감싸 쥐며 신음했습니다. 그럼 전 평생 엉뚱한 사람 밑에서 살았던 거네요. 진짜 엄마도 아닌 사람, 진짜 아빠도 아닌 사람 밑에서 다 거짓말이었어요. 백설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짜였어. 설령 잘못된 자리였어도 너를 돌본 시간들, 내가 웃고 울던 순간들, 그건 누구 것도 아니고 오직 내 거야. 그때 문태경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세리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인생을 빼앗은 건 어른들이야. 너는 그저 끌려다닌 피해자야. 지금 느끼는 혼란이 너무 당연한 감정이야. 세리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 누구예요? 누구 딸이에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가짜예요? 백설이는 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넌 내 딸이야. 그건 절대 안 바뀐다. 넌 널 찾아온 거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세리는 그제서야 제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바로 민경채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됐지. 나까지 끼어들면 저 애만 더 망가지겠지. 그녀는 처음으로 세리에게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실장의 진술 이후 검찰은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김선재 씨, 20년 전 산부인과 기록과 루시아 씨 진술을 보면 민세리는 당신 친딸입니다. 맞습니까? 김선재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두 손을 떨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리는 제 딸입니다. 루시아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고백은 곧바로 세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김선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밑은 파여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 초라해 보였습니다. 세리야, 아니, 민세리 씨. 세리는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저씨라고 해야 돼요. 아빠라고 해야 돼요. 김선재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그제야 내가 뭘 잃었는지 알겠더라. 내 엄마도 너도 지키지 못한 건 다 내 잘못이야. 세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예요. 전 이제 더 이상 누구 딸로 소비되는 인생은 살기 싫어요. 김선재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하게 해줘.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세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은 들을게요. 대신 전 아빠 안 찾을 거예요. 저한텐 엄마 한 명이면 충분해요. 이 말은 김선재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결국 마지막 조각이었던 민두식에게 칼날이 돌아왔습니다. 비자금 계좌, 조작된 서류, 폭행 은폐, 백미소 사건, 루시아 살인미수 방조까지. 검찰이 들이닥치던 날 민두식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 회사 지키려고 한 일들이야.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뒤 민두식은 몇 날 며칠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면회실에서 루시아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 하려고 날 부르셨어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두식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문태경 그 사람과 결혼한다지. 구치소 안에서도 소문은 들리더라. 그 사람 널 진짜로 아끼더라. 나는 내 행복을 빼앗으려고만 했지. 루시아는 눈을 좁혀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인간적인 척 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나다운 짓은 아니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인간답게 살고 싶더라. 민두식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 남은 재산 전부 너랑 세리에게 넘기기로 했다. 재판에서도 전부 자백할 거다. 더 숨기지 않겠다. 어차피 이 나이에 나와봐야 갈 데도 없다. 루시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끝까지 악착같이 잡고 있던 것들 다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 그게 내가 너랑 그 애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더라. 며칠 뒤 재판정에서 민두식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네, 제가 막았습니다. 네, 제가 바꿨습니다. 20년간 감춰왔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판사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끝났군요. 그 순간
법정에 앉아있던 루시아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증오도 연민도 아닌 그저 긴 악몽이 끝났다는 해방감이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민경채였습니다. 루시아 살인미수, 백미소 사건 은폐 공모, 출생 바꿔치기 방조와 사기, 회사비리 가담까지. 그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결국 영장이 발부되던 날 세리는 고민 끝에 증인석에 서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은 20년 모녀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언니, 아니 엄마 한 번만 봐. 내가 나까지 버리면 난 진짜 아무도 없어. 세리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진술하겠습니다. 그녀는 민경채를 향해 마지막 호칭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민 사장님.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도 엄마도 아닌 차갑고 멀어진 호칭이었습니다. 저한테 민 사장님은 엄마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거짓말과 폭력을 저질렀어요. 불 속에서 저를 구하지 못한 것도, 옥상에서 떨어진 미소를 외면한 것도 다 민 사장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자신의 죗값을 받는 게 남은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모녀관계의 종언 선언이었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민경채, 살인미수 및 각종 범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법정안은 술렁였고 민경채는 결국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세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세리야, 그래도 너 지키려고 한 거였어. 엄마가 내 엄마였던 시간까지도 다 지워버리진 말아줘. 세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시간까지 부정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엔 민 사장님 자리 없어요. 이 한마디가 민경채에게 내린 진짜 판결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들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민두식의 재산은 법정 절차를 거쳐 대부분 몰수되었고 남은 합법 재산 일부가 루시아와 세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루시아는 민강유통 회장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 피해자 보상 재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강 때문에 다친 사람들, 억울하게 떠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스텔라 장은 세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세리야, 너 미국 가고 싶다고 했지? 숨으러 가지 말고 내 인생을 찾으러 가. 스텔라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너랑 설이가 새 출발할 수 있을 만큼. 난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내 편이 돼줄 수는 있지 않겠니? 세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역할 때문에 잘해준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네요. 그래. 넌 내게 손녀였고 지금도 그래. 피가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을 고르러 갈게요. 그래, 그게 내 선택이야. 난 그 선택을 응원할 거고. 출국 하루 전, 세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저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는데요. 텅 빈 거실, 아무도 없는 계단, 먼지만 쌓인 액자들. 한때 자신이 가족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도 민씨라는 이름도 다 여기다 두고 갈게요. 세리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루시아와 세리는 나란히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캐리어를 들어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진짜 가는 거예요? 나 울지도 몰라요. 루시아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울면 안 보내줄까? 여기 남아서 나랑 다시 일할래요? 그건 더한 지옥이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문태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경 씨, 엄마 잘 부탁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제 발로 돌아올 때까지 한국 잘 지켜주세요. 문태경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해요. 여긴 언제나 돌아올 집처럼 만들어둘게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세리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선택만 할 거야. 옆자리에서 루시아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같이 골라보자.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딸로서. 그렇게 세리는 비로소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울리던 피비린내 나는 외침, 장례식장에서의 거짓 눈물, 비밀 창고에서 찢겨 나가던 DNA 서류, 옥상에서 울부짖던 공실장의 마지막 고백, 그리고 법정에서 민 사장님이라 부르던 딸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모든 죄는 결국 돌아왔고 각자의 방식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아남은 사람들의 선택뿐이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웃는 서리와 세리,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문태경의 새로운 시작. 그 해피엔딩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